자, 이만수 기자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찰이 금수원에 진입을 했는데 지난 1차 수색 때는 8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이번에는 얼마나 좀 걸릴까요? 글쎄요, 뭐 시간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검찰 수사관 70여 명이 8시쯤, 그러니까 오전 12시쯤에 들어갔다가, 죄송합니다. 그 저녁 8시쯤에 압수수색이 모두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검찰 수사라든지 경찰 수사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확보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핵심 피해자가 있다면 그 핵심 피해자를 잡아야 될 텐데 당시 검찰의 금수원 진입 당시에는 신병 확보라든지 사람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금수원 내부에서 유병헌 부자의 행적을 쫓을 수 있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서류만 8박스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그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70여 명이 아니라 그거보다 100여 배 많은, 100배 가까이 많은 6천여 명의 병력이 지금 투입이 돼서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금수원 내부로 경찰들이 줄지어서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이 혹시 모를 구원파 내부에서 연행 과정에서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의혹이라든지 논란을 일부러 과장해서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은 안 나오지만 뭐 여자 경찰, 여경찰까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들이 아마 오늘 금수원 내부를 샅샅이 정말 뒤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금 오늘까지 해서 모두 3번째 진입이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과연 또 만약에 어떤 그 뭐 도피자가 금수원으로 달아났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다시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해서 금수원에 다시 진입하는 거는 사실은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찰과 경찰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수원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내부 건물을 샅샅이 뒤져서 일단은 저 금수원 안에는 검찰이 쫓고 있는 핵심 피해자들, 뭐 유병헌, 유대균을 포함해서 그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김엄마, 심엄마, 또 양회정 씨, 운전기사인 이런 사람들의 소재에 대해서 말끔히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이 금수원을 좀 장악을 하게 되면 현재 도피하고 있는 유병헌 씨 그리고 유대균 씨 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압박이 되겠죠, 물론. 왜냐하면은 우리 좀 전에 이종원 기자도 전해줬지만 검찰에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는 금수원이 이른바 유병헌 씨와 유대균의 부자 유병헌 씨와 유대균 부자의 도피를 돕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컨트롤 타워나 베이스 캠프로 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저 금수원 안에 김엄마, 신엄마 그리고 양혜정 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이석환 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무그룹의 한 핵심 계열사의 상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석환 상무 같은 경우에도 금수원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경찰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달리는 모습들을 보시죠. 네, 그리고 아마 6천여 명이라고 하는데 6천여 명이 전부 다 진입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중에 상당수가 진입을 했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그 그래픽으로 보여주셨는데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아마 이 1차, 2차 포위망을 겹겹이 쌓은 다음에 혹시라도 달아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길목도 미리 차단하는 역할까지 아마 저 6천여 명의 경찰 병력이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부로 들어가는 경찰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현장 상황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내용 또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그 이태종 그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찾는 그 4명이 없는 거 알지 않느냐. 사실 오늘 들어가는 이유는 신엄마, 김엄마를 찾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2명도 이미 도피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입장에서는 구원파 대변이라든지 구원파 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태종 대변인이 금수원 앞에서 밝힌 내용은 뭐냐면은 그 신도들이 한 100여 명이나 뭐 100여 명 안팎의 구원파 신도들이 금수원 정문을 막고서 경찰 병력의 투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이 만약에 계속된다면은 검찰과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도 뭐 취재기자가 전해왔지만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협의나 협상 같은 거를 더 이상 진행할 뜻이 별로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까 이태종 대변인이 구원파 신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저희 같이 들었지만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경고 방송에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구원파 신도들이 계속해서 버틴다면은 경찰의 강제 진입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또 신도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신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자고 이태종 대변인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신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오늘 검찰과 경찰이 쫓고 있는
영장이 발부된 지금 사람이 검찰과 경찰이 금수원에 있는 대형 예배당에 대해서 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곳이 예배당 근처인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형 예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주말마다 이곳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대형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강당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면은 금수원,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예배나 뭐 이런 얘기를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집회라는 말을 쓰는데 이 주말마다 저 대형 강당에서 주말마다 대형 집회가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많이 모일 때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유병헌 회장이 이 주말 집회라든지 학예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구원파 내부에서. 학예 수련회 때 직접 와서 설교까지 했는데 이 설교를 대형 강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대형 예배당에서 진행된 설교를 유병헌 회장에게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차남인 유혁기 씨가 이 설교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혁기 씨가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을 이어받아서 이 구원파의 종교적인 지도자까지 세습되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구원파 내부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예배당에서는 뭐 집회뿐만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설명도 드렸는데 이 설교의 구성을 보면은요, 유병헌 회장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건강 관련된 부분을 유달리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파 신도들에게 유도나 태권도 같은 걸 굉장히 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학예 수련회나 여기에 참가를 하면 이제 짐 같은 거 싸오잖아요. 그러면은 유도복이나 태권도복을 입고 와서 또 각 지역별로 유도나 태권도 같은 거를 연습을 한 다음에 유병헌 회장이 보는 데서 단체로 유도라든지 태권도 하는 모습을 실제 저희가 영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유병헌 씨의 행적이 사실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순천에서 나와서 목포나 해남으로 갔을 것이다. 혹은 또 밀항을 이미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남 해남 일대 또 목포 일대로 정황이 일단 됐다라는 것,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이 검찰의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수사팀은 계속해서 유 씨가 해남과 목포 일대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그러니까 전남 신안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준규 기자, 유 씨 밀항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네, 방금까지 금수원에 검경수사팀이 진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유병헌 씨가 밀항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곳 신안군은 섬이 1,004개가 있다고 해서 천사섬이라고 불리는데요. 실제로는 사람이 사는 섬이 91개, 그리고 무인도가 789개나 됩니다. 섬이 많은 만큼 숨을 곳도 많은데요. 밀항을 시도하거나 이미 했다면 신안 인근 섬에서 숨어 밀항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또 지금까지 도주 경로를 볼 때 신안은 전남 순천과 해남 중간 지점에 있고 이동 경로가 길지 않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검경수사팀은 유 씨가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목포와 해남, 신안 지역 해안도로 주요 길목은 물론 항구에 정박한 낚싯배까지 모두 수색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신안 인근에서 밀항을 시도한다면 변장을 해 여객선을 타고 섬 지역으로 이동한 뒤 어선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다른 국적 선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신안 연안에서 밀항을 한다면 브로커들과 접촉해 낚싯배를 빌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안군에서 중국까지는 250마일, 즉 450여 킬로미터 정도여서 성능 좋은 어선을 이용한다면 10시간 안에 밀항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일대 주민들도 섬이 많아 일일이 수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 씨가 충분히 밀항을 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게다가 유 씨의 측근이 밀항 전문 브로커 한 명과 접촉해 중국이나 그 주변 국가로의 밀항 가능성을 타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가로 100억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밀항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남 목포와 신안 등 항구 도시 인근 여객선 터미널과 선착장에서는 검문 검색이 강화됐습니다. 목포에서 신안으로 들어오는 아패대교 인근에서도 검경수사팀이 24시간 검문 검색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팀은 전남 해남에 급파했던 수사팀 60여 명을 해남에서 철수시켰습니다. 유 씨의 꼬리를 뒤쫓다가 해남 일대에서 놓친 수사팀은 이제 유 씨가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지난달 30일에 움직였고 검찰은 이 움직임을 열흘이나 지나서 확인했기 때문에 유 씨가 이미 밀항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2, 3일 내에 유 씨의 도주 경로를 찾지 못한다면 순천에서 받았던 뒷북 수사 논란은 물론 검경 공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 씨가 밀항에 성공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고 세월호 재판이 열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를 놓친 셈이어서 수사팀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신안군 나룻가 선착장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전남 신안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밀항 루트만 한 1000개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 1004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폭력 조직과 연계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폭력 조직과 어느 정도 접촉을 했다. 그리고 한 100억을 제시했다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다고 하고요. 한 5명 정도가 가는데 100억을 내겠다까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유병헌 씨의 추적 과정에서 만약에 밀항을 했다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만약에 지금 금수원에 있다면 금수원 수색이 진행되기 때문에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밀항을 했다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금수원 내부 상황이 좀 궁금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금수원 내부를 진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부터 집결을 시작을 했고요. 조금 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수원 내부 대형 예배당을 이제 수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금수원 현장 연결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경기도 금수원의 내부입니다. 무려 지난달 21일 공개된 이후에 무려 21일 만에 다시 일반인 기자들에게, 검찰과 기자들에게 문을 연 상태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이 금수원 신도들, 이 금수원 내부에서 이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 있는 곳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는 지금 검찰 수십 명이 내부를 수색하면서 샅샅이 지금 수배 대상 명단을 보면서 수배자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이제 이 금수원 예배당 안쪽으로 바로 바깥에 이제 일반인들과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전경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검정 진압복을 입고 방패를 든 채 그리고 헬멧을 쓰고 있으면서 삼엄한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 금수원 예배당 안에서는 지금 수배 대상자인 김엄마 등을 지금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경찰은 지금 신도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무력 칭도를 대비해 이 체증조도 지금 현재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곳은 일반인들의 출입은 아예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자들의 출입도 곧 있으면은 다시 통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수원에 있는 이제 구원파의 일부 신도들은 이 검찰과 경찰의 수색에 항의하면서 일부 물리적 충돌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내부의 모습은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지나면은 앞으로는 나중에는 다시 생중계로는 보실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예배당은 이제 금수원 구원파의 신도 수천 명이 이곳에서 한꺼번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이곳에서 매주 주말 예배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근처에서는 이제 신도들 수천 명이 이곳에서 모여서 검찰의 강제 진입에 대비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곳 금수원 내부에서는 신도 200여 명 정도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신도들의 지금 물리적 충돌과 항의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YTN 한동우입니다.